지금 요만큼 상승했지만 앞으로 최상급지가 상승할 때 여기는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단지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안녕하세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기는 무조건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의 2탄 영상입니다. 1편에서는 최상급지와 상급지가 얼마나 올랐었고 얼마나 갭 메우기를 했는지, 어떤 단지가 상승 후반부에 따라가는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2탄 영상은 제가 중급지 위주로 다뤄드릴 거거든요. 아마 더 극명하게 갭 메우기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떤 단지가 더 많이 따라잡겠구나, 이거를 유추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지의 대표 주자인 마포와 성동부터 봐야겠죠. 마포와 성동 중에 14년 이전에 건설이 된, 연식이 이제 14년부터 이제 시작된 이런 단지들, 대표 단지들을 먼저 갖고 왔습니다. 마레프를 먼저 봐야겠죠. 14년 1월부터 보면 좋은데, 앞에 전반부 4년 동안은 64%가 오르면서 최상급지와 거의 비슷하게 오르거나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 후반부에는 확실히 77%로 상승 전반부보다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최상급지 1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상급지는 상승 전반부가 더 많이 오르고 후반부가 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중급지로 내려갈수록 상승 후반부에 더 많이 따라잡는 모습, 이게 바로 갭 메우기와 풍선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8년간 상승은 192%로 거의 20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최상급지만큼 올랐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하락장에서는 대략 한 17% 정도가 떨어졌었거든요. 17% 떨어지고 나서 이번 반등장이 63%가 올랐으니까 거의 최상급지만큼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년부터 이제 반등장, 상승장이라고 다시 봤을 때 현재 거의 3년 동안 한 60%에서 80% 정도가 최상급지와 상급지에서 일어난 이제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상급지 기준에 부합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포구의 대표 단지죠. 마레프. 여기는 상급지의 시세를 가장 잘 추종하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상급지가 상승하면 거의 따라 붙고, 하락 후 반등도 빠르기 때문에 최상급지와 거의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고 상승률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반등 상승한 폭도 최상급지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번에 성동구에서 리버젠을 갖고 왔어요. 리버젠의 연식은 12년식이고요. 앞에 전반부에는 62%로 마포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후반부는 77%로 역시 마포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 후반부가 더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체 8년간 상승률은 187%로 마포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거의 2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90% 수준이죠. 보통 최상급지 대비해서 한 90에서 95% 수준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은 조금 많이 한 편인데 22.71%가 떨어졌고, 반등은 그만큼 더 많이 했습니다. 75%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마레프랑 비교했을 때 마레프는 하락이 조금 적은 편이었는 반면에 상승이 지금 좀 덜한 편이고, 반면에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한진타운입니다. 한진타운은 성동과 마포에서도 거의 중간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단지지만 가격 레벨로 봤을 땐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4년 초반 상승부에서는 47% 정도를 상승했는데 후반부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88%를 상승했고, 전체적으로는 176% 정도 되면서 대략적으로 최상급지의 85%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도 22%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상승을 55.86%니까 최상급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올랐다. 전고점은 이미 뚫었고 이걸 뚫고 올라가가지고 거의 지금 17억, 18억 정도 하니까요. 보시면 저는 여기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고평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진타운에 따라가지 못한 단지들, 원래 한진타운과 비슷한 레벨이었던 단지들이 저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8년간 상승률은 176%로 일반적인 수준이죠. 최상급지가 200%인데 일반적인 상급지의 수준이 한 180% 정도 되니까 176이니까 일반 웬만한 상급지만큼 올랐구나. 이제 아래에서 보여드릴 동대문의 크래시티, 전농 뉴타운이죠. 여기 크래시티와 마찬가지로 상승장 초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가 갭 메우기를 하면서 후반부에 큰 상승을 보인 단지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많은 만큼 하락도 사실은 크게 일어나긴 합니다. 거래가 많을수록. 그런데 반등도 굉장히 빨리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번에는 행당 한진타운과 많이 비교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동대문구로 가지만 동대문구의 대표 단지인 레미안 크레시티입니다. 보시면 상승 초반부에는 5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 후반부에는 93%가 오르면서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죠. 이게 갭매우기고, 전체적인 상승은 조금 하락한 여기까지 잡아도 202%가 올라서 최상급지만큼 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상승 초반부에는 조금 더디게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 8년간 총상승을 봤을 때는 최상급지만큼 오른다. 이게 바로 상승률 총량의 법칙, 갭매우기의 법칙,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크래시티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33%로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크래시티 지금 가격 싸다. 성동구랑 비교해도 싸고 마포랑 비교해도 싸고 옆에 성북구랑 비교해도 싸다. 크래시티 사셔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었고 반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57%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0에서 80%까지 지금 오른 최상급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하락한 거에 비해서 동급지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반등도 사실 빠르고 가파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이 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는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단지들을 실거주로 매수하실 수 있다면 지금 타이밍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성동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지고 해당 지역에서는 대표 단지 역할을 하지만 성동구랑 비교를 많이 해서 성동구가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보다는 앞으로 후에 4년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을 갖고 있고 8년간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상승했지만 앞으로 최상급지가 상승할 때 여기는 더 많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단지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자, 이번엔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강동구에 뭐 아르테온도 있고 그라시움도 있고 고레일도 있고 되게 좋은 단지들이 많은데 재건축 단지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삼익그린맨션 2차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단지도 큐레이팅에서 많이 추천드렸던 단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단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앞에 4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56% 정도 올랐어요. 웬만한 상급지 단지들만큼 올랐는데 후반부는 더 무서웠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후반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상승률을 봤을 때 재건축 기대감은 확실히 상승 후반부에 더 빛을 발합니다. 216%로 거의 웬만한 최상급지를 다 눌러버렸습니다. 총 8년간 상승률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도 컸죠. 보통 20%에서 30% 정도 사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는데 23% 정도가 내려갔고 많이 내려간 만큼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지들이 좋은 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받았을 때 혹은 상승 초반부에 사는 게 좋으니까 지금 정도 타이밍에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완전 최저가에 사는 건 아니지만 앞에 이제 상승률을 봤을 때 최상급지들이 60에서 80% 정도 올랐는데 50%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비싼 가격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저는 상승 후반부에는 이런 단지들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상승 후반부에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리모델링 단지 중에 하나도 갖고 왔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사당우성 2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앞에 64%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온기를 빨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도 역시 무서웠습니다. 후반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갭매우기를 하면서 상승률을 최상급지 상승률을 따라갔고 8년간 총 상승률이 209%를 보이면서 웬만한 최상급지만큼 올랐습니다. 리모델링 호재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반면에 하락폭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상승도 43%로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가 지난 상승장 후반부에 이런 모습을 보였고 총 상승률 자체가 최상급지만큼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단지가 매수하기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이 생각보다 빨리 된다 그러면 상승도 더 빨리 될 수 있겠죠. 자, 영등포에서는 어떤 단지를 갖고 올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격대가 이제 뭐 당산이나 여의도를 갖고 오기에는 조금 높아서 가격대를 한 10억대 초중반 정도로 갖고 오고 싶어서 제가 이 단지를 갖고 왔어요. 영등포 프루지오라는 단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꽤 유명한 단지이고 입지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요. 그래서 4년 동안에 47%가 올랐는데 후반부에 110% 오른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단지들은 상승 초반에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르지? 이런 것 같지만 상승 후반부에 갭매우기 하면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왜? 상승 초반부에는 최상급지와 상급지가 먼저 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갭이 좀 벌어졌다가 갭이 좁혀지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총 상승률로 봤을 때는 210%로 웬만한 최상급지만큼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20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20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10억짜리가 200% 오르는 것과 5억짜리가 200% 오르는 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총액이 벌어지면서 계속해서 갭은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률만큼은 비슷하게 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하락도 20% 정도로 하락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상승이 35%로 더디니까 이런 단지들은 앞으로 상승 후반부에 어떻게 된다? 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정도 가격대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고민할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단지들은 앞에 지금 상급지가 60% 80% 같고 상급지가 떨어질 확률보다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면 지금 이런 단지들은 사실은 기회의 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서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서대문구 북과자동인데요. 북과자동의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라는 단지고 이 단지도 이제 대표성을 띠는 단지죠. 디파자랑 같이 이제 대표성을 띠는 단지인데 앞에 4년 동안은 28%밖에 안 올랐습니다. 정말 지지부진하게 오른 거죠. 1년에 뭐 7% 정도 오른 건데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상급지가 올라갈 때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4년 동안 1억 5천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런데 후반부에 어떻게 됐죠? 93%가 오르면서 후반부에는 6억 5천이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총 상승률로 봤을 때는 150%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조금 적게 올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게 올랐지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락은 되게 많이 했어요. 올해 상승이 조금 많은 편도 아니고 적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지들이 지금 가격이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들의 좀 약점은 지난 상승장의 총 상승률이 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기대감이 좀 낮을 수는 있다. 그런데 반면에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DMC라는 곳이 선호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보다 좀 많이 알려졌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면 과거에는 DMC가 어디야? 가재울이 어디야? 이랬는데 이제 하도 유튜브가 이제 많고 저와 같은 이제 유튜버들이 DMC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DMC가 좋다라는 인식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후반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한진타운과 비교를 해드렸던 우장산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입니다. 보시면 앞선 4년 동안은 43%가 올랐는데 뒤에는 6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뭐 후반부에 좀 적게 오르긴 했지만 역시나 갭매혹을 하면서 후반부에 더 많이 오른 모습이고 전체적인 상승이 141%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진타운이 확실히 좀 선호도가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진타운과 우장산 이편한 세상은 같은 가격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영상에서도 글에서도 설명드렸던 게 뭐죠? 과연 3억 차이가 적절하냐 이겁니다. 3억까지 벌어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좁혀질지 얼마나 좁혀질지를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단지들은 상승도 좀 덜 됐는데 하락도 컸었고 반등도 좀 덜 됐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싼 건 맞으나 앞으로 상급지와의 갭은 점점 조금씩 야금야금 벌어지긴 할 것이다. 그래서 좁혀졌다 벌어졌다 하는 타이밍들을 조금 잘 계산해야 될 것이고 지금처럼 3억 이상 벌어진 구간에서는 좀 좁혔다가 나중에 다시 갭이 뭐 1억 이하로 좁혀진다거나 5천 정도로 좁혀지면 다시 갭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급지의 끝자락이라고 볼 수 있는 기름 뉴타운입니다. 나름 선호도는 높지만 가격대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는 곳이죠. 기름 뉴타운에서 4단지를 가지고 왔는데 앞선 전반기 4년 동안은 31%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4년에는 96%가 오르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총 상승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장산이라든지 아니면 앞선 단지들 뭐 DMC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60% 정도가 올랐고요. 하락은 30% 정도, 28% 정도로 많이 한 편인데 반등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지들도 이렇게 상승 후반부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총 상승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총 상승률이 200% 기준으로 80%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80% 수준인 16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후반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탄에서는 제가 최상급지부터 상급지, 2탄에서는 제가 중급지 위주로 보여드렸고 3탄에서는 하급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하급지는 더 극명하게 후반부에 갭매우기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후반부에 어떤 단지들이 많이 올랐었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어디가 많이 오를지에 대한 힌트를 드릴 겁니다. 3탄까지 이어지는 영상이니까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부터 보고 오시고 앞으로 업로드될 3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파트 큐레이터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